안녕하세요. 범킴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의 선두주자죠. 테슬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대응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파급력에 대해서 하기 전에 비슷한 역사를 가진 증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와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증기기관이란 먼저 고압 수증기를 생성시켜서 열 에너지를 증기 터빈, 발전기 등으로 매개를 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것의 발명은 결국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파급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한 장교는 무거운 포를 나르기 위한 장치를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땅도 쳐다보았겠죠. 바로 평평한 도로를 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토지의 재질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시 면직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경적으로는 인클로저 운동들이 일어나서 노동력 확보와 함께 제임스 와이트의 증기기관 개량으로 방적기의 동력으로 사용해서 면직물 대량 생산을 일으키며 의복 산업, 후에는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습니다. 이 밖에도 증기기관차, 증기선 등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은 프랑스, 미국으로 더욱더 진전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축이나 사람의 힘의 의존도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철도, 도로, 정류장 이것을 통한 상업이 발달하고 숙박, 여행 등 그 파급력과 돈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그 나라의 경제, 산업, 금융이 발달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1, 2차 대전 등 길고 긴 전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인데요. 대략 1920년대에 이로 인해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으로 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도 석유회사의 부흥, 도로의 발달, 미국 중상층 노동계층의 신분 상승, 출현, 자동차 여행 등의 발달과 범선, 증기선을 거쳐 디젤선 등으로 발전, 가솔린 동력 비행기, 우주 항공 산업들의 발달은 이것의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점은 바로 개인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량 생산의 미국의 성공이었습니다. 대중화는 미국에서 성공을 하며 패권과학 국가를 바꿔놓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테슬라의 등장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인기와 가치 평가가 거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량, 마진율, FSD, 기가프레스, 슈퍼차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1등 기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급력은 이미 테슬라 CEO가 잘 알고 미리 돈은 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우선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방향이 바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학군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발달과 함께 국영수 위주의 수업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과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로봇이 단순 노동, 단순 판단을 하고 대신하는 거죠. 기가프레스로 신흥국의 값비싼 노동력을 대신한다면
많은 경쟁 기업과 일자리는 아쉽게도 없어질 것이고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회의를 느끼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는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화 기반의 산업과 관련되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구용수 못지않게 강조되면서 이 외에도 유발 하라리 말처럼 노동 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의 수요가 게임, 인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이게임 등으로 몰리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안 등의 과거의 사람들이 기차 플랫폼에 몰리듯이 몰릴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GTX나 FS 등으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거리 내 수도권은 출석이 줄어드는 대학교, 재택 근무 등의 증가와 함께 현재 도심지 비싼 부동산과는 가격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오르거나 어느 쪽이 떨어지든 말이죠.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의 출현으로 자동차 정비소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주유소는 필요가 줄고 충전소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마저 슈퍼차저로 데뷔한 테슬라를 보면서 미국은 패권 국가의 지위를 포드 자동차 때처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중동 국가의 석유 대신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으로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1등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언론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 교수들이 일부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경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세한 지식에 관해서는 트위터, 유튜브에 깊이 있는 지식이 전달이 이루어되고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내 주식의 취약성을 깨닫고 더욱더 해외 주식, 즉 빅테크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CEO가 욕을 먹더라도 많은 것을 공개하고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비교되면서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영어의 실질적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낮아지면서 인공지능,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것이 자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금도 대폭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대인 영업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비대면 영업은 이미 중국 아니면 보험업계에서도 성숙되고 발달되고 있는 것으로 목격이 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태양에너지 사용, 전기, 인터넷 사용 가능 기능은 보다 먼 곳으로의 여행, 숙박 문화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벌써부터 다른 유튜버 분들 말씀을 듣자 하니까 오지로의 여행, 아무도 없는 정말 아늑한 시골로의 여행이 가능하고 거기서 편하게 차박,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파급력은 함께 또 알아보시죠.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이것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천부인권이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많은 변화를 스스로 적응해야 할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